앞으로 10년 후에 한국은 이제 제가 국민연금 방송 많이 하죠. 국민연금 가입하시라고, 주택연금 가입하시라고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여러 가지 방송에 나와서 하는데 맞습니다. 가입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하게 올려야 돼요.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가 9%잖아요. 근데 앞으로 뭐 10년 후부터 뭐 11%, 12%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 조만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려야지만, 납입하는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건강보험료도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총 의료비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의료비가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0년 후에는, 앞으로 예상하는 10년 후에는 총 의료비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의료비가 절반이 넘는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세대는 더욱더 고정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세금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앞으로 돈 쓸 때는 더욱더 없다는 거죠. 어저께 신문기사 보니까 젊은 사람들 돈 쓸 데가 없대요. 왜? 대출 받아서 막 요즘에 집 투자하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집값 올려주고 전세값 올려주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한계 체력에 많이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상당히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면 더 비관적일 것 같아요. 인구 지진대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 지진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그래서 지진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10년 이내에 한번 드라마틱하게 인구 지진대에 돌입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 오자마자 막 부동산이 막 광풍이고 열풍인데 저도 부동산이 오를 것 같아요. 집값이 언제까지? 지금 워낙 수요세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이나 그런데 일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부동산이 아주 확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 갭 투자를 한다든지 여윳돈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약간의 돈으로 투기성으로 하는 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금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낮아진 상태인데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경제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 구조도 이렇기 때문에, 자, 60년생 같은 경우는 6명의 애들을 낳았어요. 그때 부모님들은. 지금 몇 명 나요? 한 1.25명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60년생 같은 경우는 60년생의 자녀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제 집이 어떤 사람들은 내 한 채, 집사람 한 채, 두 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집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집을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집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돈이 있으면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저는요. 집은 최고의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집은 최고의 투자다. 그러니까 서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지만 집을 내가 갖고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 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번 보통 사람들의 연봉이 한 5,500만 원인 사람의 한번 평생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를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평생 우리는 한 16억 정도를 벌더라고요. 근데 생활비를 250만 원씩 쓴다고 하면 생활비로 9억, 자녀를 2명 낳으면 2억씩 4억. 그 다음에 다 쓰고 나면 집 한 채 남더라고요. 65세까지 우리가 노후를 맞이한다고 본다면 노후에 빚 없이 집 한 채만 있어도 이건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4월 달에 금융위원회하고 같이 주택연금 관련해서 무슨 뭐 논의하는 자료가 있었는데 똑같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도 집 한 채만 놔두고 은퇴하는 것도 정말 행복한 거다. 60대들이 집 한 채에 빚까지 껴가지고 은퇴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집 한 채만 놔두고 노후를 맞이하신 경우도 상당히 잘하신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하시죠, 사실. 노후에 진짜 준비한 건 없고 집 한 채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장치가 바로 주택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앞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내 집을 지금 막상 지금 은퇴하셨으면, 또는 여기 젊으신 분이 있으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생각을 좀 변화시켜서 바꿔서 이 집을 활용하시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주택연금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령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3억짜리 집을 70세에 주택연금으로 가입하시면 97만 원씩 죽을 때까지 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줍니다. 그 다음 5억짜리 집인 경우는 162만 원을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준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대출이죠. 어떻게 보면요, 대출이지만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재밌어요. 이 주택연금이 재밌는 게 우리나라 주택연금이 정말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도 영모기지론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미국의 영모기지론보다 훨씬 더 잘 설계된 게 우리나라 주택연금입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가입하실 거면 빨리 가입하셔야 돼요. 점점 조건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좋냐면, 자, 그럼 내가 주택연금 가입해서 100만 원씩 받았어요. 100만 원씩. 그러면 70세에 가입해서 10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총 받은 돈이 얼마예요? 3억 6천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3억짜리 집인데 6천만 원 더 받았어요. 그래도 토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약속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주겠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그 연금을 지급하기로 국가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보증료를 주택연금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 3억짜리를 가입했는데 97만 원씩 계속 받아요. 근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계속 줍니다. 물론 집값이 올라도 똑같은 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3억짜리 집인데 2억만큼을 받았어요. 이자하고 뭐 그런 것까지 다 2억을 받았어요. 1억은 남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정산을 해서 상속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하러 갔다가 막상 주저주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거 한 채라도 우리 자녀한테 남겨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참 좋은 마음이고 착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좀만 생각을 바꿔보신다면 자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여유롭게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하신다면, 손자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런다면 자녀들도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후에 행복해질 수 있는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주택연금 3종 세트라는 게 나왔어요. 그 중에 제가 2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어르신 중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17%가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대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9만 원씩, 한 7천만 원을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으면 19만 원씩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이자를 갖고 있으면서 집에서 맨날 걱정하시는 거죠. 19만 원씩 내면서.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7천만 원을 주택연금에서 갚아주면서 오히려 26만 원을 죽을 때까지 주는, 그게 바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으신 분들도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 현금 흐름으로 평생 동안 받으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꼭 요거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시골에 5천만 원짜리 기와집이다. 주택연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꼭 아파트만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주택에는 10% 정도를 더 줍니다. 일반 주택연금을 1억짜리 집을 70세인 경우에 만약에 32만 원 줬다면 우대형으로 1억 5천만 원짜리 이하잖아요, 집이. 그러니까 10%를 더 줘요. 35만 5천 원 더 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복지성을 좀 더 감안한 제도이기 때문에, 혹시 다 여기 아파트 이 강남 지역에는 다 10억 넘고 막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저쪽에 그 서울 지역 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1억 5천만 원짜리 이하 집이 많고, 또 지방에는 또 1억 5천만 원짜리 이하 집이 많잖아요. 그런 집은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드립니다. 그걸 갖다가 우대형 주택연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많이 오셨는데요. 어르신들 계시면, 또는 자녀분들 계시면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는 본인들을 위해서 행복한 노후 준비의 수단으로 집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이 가장 확실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